폭염에 오랜 가뭄이 겹치며 낙동강 녹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대한하천학회와 함께 낙동강 하류부터 상류까지의 주요 지점에서 전 구간 녹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전기차 무선 충전 분야가 미래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산시가 차세대 무선 충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4년 동안 185억 원이 투입됩니다. 8일 0시 기준 대구에선 2,300여 명, 경북에선 3,400여 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상 가동률은 대구가 48%, 경북이 42%입니다. 봉화은어축제가 7일 막을 내렸습니다. 현장 방문객만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의 가뭄이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적게 오다 보니 낙동강의 흐름이 느려지고 또 매년 발생하는 녹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도 낙동강 하류부터 상류까지 전 구간에 걸쳐 녹조 상태를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 낙동강변입니다. 천천히 흘러가는 영남의 젖줄. 하지만 강물은 한눈에 봐도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물속에 초록색 알갱이들이 떠다닙니다. 녹조 알갱이입니다. 수심이 좀 더 깊은 곳은 더욱 진한 초록색을 띱니다. 괜찮을 때도 많고요. 한 번씩 이렇게 초록색 된 경우가 많아요. 인근 달성보로 가봤습니다. 보를 거쳐 흘러내려오는 물도 초록색이 선명합니다. 현재 낙동강 수계 중에서 해평에는 조류경보 경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조류경보는 1ml당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1000셀 이상이면 단계별로 발령됩니다. 경계 기준은 10,000셀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지난 1일 기준 해평에서는 28,000셀이 검출됐습니다. 또 강정, 고령에는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녹조지만 올해는 더 심합니다. 한창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봄부터 시작된 가뭄에 장맛비도 적어 강물의 체류 시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녹조의 심각성을 강조해온 환경단체는 최근 낙동강 하류부터 상류까지 주요 지점에서 강물과 흙 등을 채취하는 등 낙동강 전 구간 녹조 상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주요 식수원인 낙동강. 식수원 이전도 중요하지만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전기차 무선 충전 분야가 미래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북 경산시가 차세대 무선 충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포항과 안동, 김천에 이은 네 번째 규제 자유특구인데요. 앞으로 4년 동안 사업비 185억 원이 투입돼 관련 실증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이 전기차 무선 충전 규제 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지역 경제를 이끌었던 자동차 부품 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걸로 기대됩니다. 우선 경상북도에서 동서남북 네 군데를 특구를 다 만들었습니다. 동쪽에는 포항 배터리 특구, 서쪽에는 그건 물류 특구입니다. 그다음 북구에는 대마 특구. 이번에 남쪽에 무선 충전 특구인데 이것은 전기차로 가는 그런 골목에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글로벌 완성차 시장도 이제는 전기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자유특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우리 경북 경산이 이 전기차 이 충전기에 충전차에 하여튼 메카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구를 총괄하는 주관 기관은 경북 테크노파크로 경산 지식산업지구 일원에서 국내 전기차 무선 충전 분야의 실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터리라고 볼 수 있고요. 배터리 가운데서도 충전 부문이 아직 유선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무선 충전에 대한 규제 자유특구를 통해서 앞으로 경산 지역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증 사업은 전기차 고출력 무선 충전과 유선 충전기와 연계한 무선 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 충전 등 3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관련 기업 8개사가 참여합니다.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kg부터 해서 뭐 50kg, 100kg 이렇게 점점 대용량화 해가지고 이 무선 충전기가 그 유선 충전기와 똑같은 어떤 라인업을 가져갈 수 있게끔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특구 지정으로 경북은 미래차 신산업 육성에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8일 0시 기준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에선 2,285명이 신규 확진됐는데 지난 주말 진단검사 건수가 줄면서 확진자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52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20명이 늘었습니다. 전담병상 가동률은 대구가 48%, 경북이 42%로 조사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인 봉화은어축제가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8월 7일 폐막했습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이번 축제는 은어 맨손잡이와 반도잡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이 열리며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봉화구는 이번 축제 기간 현장을 찾은 방문객이 약 20만 명 이상이며 경제적 파급 효과는 100억 원여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에 설치된 위원회 중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폐지됩니다. 대구시에는 현재 199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 100개는 변면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공무원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정 가능한 99개 중 51개 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체 정비 계획으로 폐지할 수 있는 위원회 30개는 이달 중 조치 예정이고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위원회 21개에 대해선 9월 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성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성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 환경단체들이 대구 경북 시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오염도를 직접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이어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발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대구 경북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할 위원장을 선출했다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구 환경단체들이 2박 3일 동안 낙동강 실태조사를 벌였다는 소식도 짚어볼까요? 네,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등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경남 김해 대동선착장에서 경북 영주댐까지 이어지는 낙동강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의 생태계가 망가졌고 그 대표적 상징으로 여름철마다 이어지는 녹조 창고를 꽂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조사를 시작한 4일도 낙동강 전역은 초록빛 녹조로 가득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최근 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녹조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2박 3일간 낙동강 주요 구간마다 원수와 퇴적토를 수거해 녹조의 독성 농도를 조사하고 깔따구 유충 같은 저서생물 현황도 파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2박 3일 동안 확인된 낙동강의 오염도는 어땠습니까? 네, 수거한 원수와 퇴적토의 녹조 독성 분석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환경단체는 퇴적토와 저서생물의 현황을 토대로 낙동강의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후 강의 자유로운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서 강바닥에 퇴적토가 쌓였고 쌓인 퇴적토가 오염되며 강물도 함께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단체와 현장에 동행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직접 퇴적토의 오염도를 확인했고 퇴적토에 서식하는 실지렁이와 깔따구 유충도 채집했습니다. 실지렁이와 깔따구 유충은 사급수에 서식하는 생물인데 경북 상주보 같은 낙동강 상류에서도 확인되면서 4대강으로 인한 낙동강 오염이 심각하다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주 살펴봤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주호영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던데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는 통합신공항 정책의 필수적인 특별법안이 지난 2일 주호영 국회의원 등 83명의 동의로 발의됐습니다. 대구시와 함께 준비된 특별법안은
신공항 건설 사업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중 64%에 해당하는 74명이 발의에 동참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9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대구 경북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인 추경호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함께해 법안 제정에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산 국회의원 18명은 한 명도 법안 발의에 동의해주지 않아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네, 끝으로 대구 경북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지난 주말 선출됐죠. 네, 2024년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할 대구 경북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결정됐습니다. 대구는 강민구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34.17%를 득표해 경쟁자들을 따돌렸습니다. 강 당선자는 2014년 수성구 의원, 2018년엔 민주당의 첫 지역구 대구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020년에는 후반기 의회 부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경북은 임미애 경북도의원이 67.45%를 득표해 장세호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임 당선자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92년 결혼 후 의성으로 귀농했습니다.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 의성 군의원에 당선됐고 2010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018년 경북도의원에 당선됐고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원 뉴스민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주장애인 학대와 급여 횡령 등으로 시설 폐쇄 처분이 내려진 안동 선산제열원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주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9개 단체는 8일 안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시는 선산제열원 거주인에 대한 신속한 분리 조치와 후속 지원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선산제열원 측이 행정소송을 하는 동안 거주장애인들은 방치되고 시설 폐쇄에 대한 가족들의 불안을 이용해 시설을 유지시키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대건 수성구청장이 2022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 공보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김대건 구청장은 민선 8기 공약을 미래교육 선도도시, 미래교통 중심도시 등 10대 전략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공약 실천 이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은 민선 7기에 이어 2회 연속 수상입니다. 의성군이 통합신공항 현장 소통 상담실을 봉양 면사무소 인근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의성군은 국방부와 대구시가 추진하는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이 이달 중 완료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토지 편입 여부, 보상 절차 등에 대한 주민들의 문의가 많을 것으로 보고 현장 소통 상담실에 법무사와 세무사 등 전문 상담관을 배치해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성군 현장 소통 상담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영주시가 8일부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증상 소재지가 영주시에 있고 지난해 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카드 매출액의 1.3%,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경상북도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북부지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